여러분,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무려 192석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같은 편 아니었어? 둘이 선후배 사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럴 거면 왜 또 한동훈한테 선거를 치르라고 한 거지? 이거 혹시 저만 이해가 잘 안 됐나요? 근데 진짜로 사주팔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사주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선거 기간 대통령이 보여준 패착들 사주에 과연 나와 있을까? 두 번째, 정말 고군분투했지만 결과적으로 참패를 당한 한동훈 위원장의 사주,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궁합은 어떨까? 오늘 이 주제를 두고 한번 사주팔자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사주로 바라보는 사회와 사람들, 사바사 첫 번째 에피소드는 22대 총선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압축해보면 불통이라는 키워드가 심심치 않게 보여요. 아니 뭐 정책을 추진하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거지? 아니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의료개혁을 굳이 고자세로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의아했죠. 근데 그 이유가 대통령의 사주팔자에 나옵니다. 이 사주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대통령의 사주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한자들이 있는데 이 노란색 칸을 진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진은 용이라는 글자를 뜻하고요. 옆에 아들 자라는 글자가 있죠. 근데 요거는 동물 중에서도 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용 한 마리, 쥐 두 마리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색깔이 있죠. 이 색깔은 사주에서 오행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파묘에 나왔던 목화토금수. 지금 이 사주로 봤을 땐 색깔이 노란색, 흰색, 까만색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노란색은 토,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금, 쇠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까만색은 뭘까요? 까만색은 바로 물이에요. 아니? 물은 파란색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주에선 물을 까맣게 표현합니다. 자, 일단은 이 사주에서 동물이 용과 쥐가 있다 정도로 확인해 주시고, 동물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볼게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편인과 상관이라는 글자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사주팔자를 이미 풀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사주는 봐도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기존의 정치인의 사주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성공적인 정치인의 사주에 꼭 있는 편관 혹은 정관이라는 글자가 없다. 이 편관과 정관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정치력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사회생활 잘하고 좀 조직에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런 사람들 사주에는 편관과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을 확률이 큰데,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 사주에 편관,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유리하게 집단 내에서 나의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감각이 기본적으로 발달해 있다. 두 번째, 내게 주어진 집단에서의 역할, 기대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고 또 잘 해내는 능력치가 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소통, 협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잘 설득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하는 게 사회생활이고, 또 그게 정치인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인데,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는 그런 편관과 정관이라는 글자가 없다. 두 번째 특징, Only my way, 개샹 my way를 할 수 있는 사주다. 요거는 이 사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주에 많은 비견, 상관, 편인이라는 글자는 무슨 뜻일까? 이 글자들의 키워드를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보면, 비견은 나의 주관을 뜻하고요. 편인은 나만의 사상을 뜻합니다. 상관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힘. 정리를 하면 나의 뚜렷한 사상을 이용해서 기존의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주관이 매우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이런 사주가 대통령을 하게 되면 임기 5년 동안 많은 부분에서 사회가 바뀌게 된다 볼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란 정치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뜻이 다른 여당 혹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주 자체를 보면 지금 타고나길 그게 잘 안 되는 사주 구조다라 볼 수 있죠. 세 번째, 24년에 주변이 깜깜해지는 사주다. 이 깜깜해진다라는 건 더 현실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상황 파악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견, 상관, 편인이라는 글자가 있죠. 여기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는 불통이라는 이미지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글자는 바로 편인입니다. 편인의 의미를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 편인은 나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뜻해요. 그리고 이 생각은 보통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편인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편인을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주팔자에 편관과 정관이라는 글자가 같이 있어주면 좋습니다. 왜? 치우쳐질 수 있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게 편관 또는 정관이거든요. 이렇게 사주에 편인이 많은 사람들은 현실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망상일지 혹은 정말 허를 찌르는 생각일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특히 대통령은 현실 인식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도르 이 사주에서 편관과 정관이 없다 했잖아. 네, 맞아요. 이 사주에 편관과 정관이 없어요. 그치만 사주가 재밌는 건 내 사주에 없는 글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바로 운이라고 합니다. 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럭키, 행운, 요행 뭐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해 돈, 취업, 연애, 이성, 재물, 건강 등등의 우리의 삶의 요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나 내 정신 상태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사주에 올해 들어온 운은 과연 어떤 운일까?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편관 혹은 정관이라는 글자가 운으로 들어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조금 더 대통령이 여론의 눈치를 기민하게 살피고 선거에 있어 총선 승리에 더 가까운 유리한 말과 행동을 했을 거예요. 대통령 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24년 대통령 사주에는 뭐가 들어올까? 의료개혁 밀어붙이는 거 보면 혹시 나만의 생각? 편중된 생각을 뜻하는 편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용 이야기 했죠. 이 용에 해당하는 글자가 바로 편인이었죠. 게다가 여러분, 올해 24년은 무슨 동물의 해죠? 그 연초에 초록색 용에 해당하는 말 들어보셨죠? 다르게 말하면 대통령은 올해 용에 해당하는 편인 운이 더 강해지므로 현실 문제 인식에 큰 개선은 없을 수 있다.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주변에 두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한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쪽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이잖아요. 좀 걱정되는 건 그마저도 사람 보는 눈도 좀 까마득해질 수 있다라는 게 올해의 가장 큰 문제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대통령은 타고나길 협치와 타협보다는 본인만의 주관에 기인한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특화된 사주다. 두 번째, 그러나 사주 구성상 본인의 주관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게 보일 수 있다. 세 번째, 24년은 객관화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고집이 강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대통령과 원팀을 꾸려 같이 선거 캠페인을 치렀던 한동훈 위원장의 사주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이 사주가 한동훈 위원장의 사주입니다. 저는 근데 이 사주를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와, 정말 완벽주의자겠구나 라는 생각과 조만간 정치에 다시 복귀하겠다, 한동안은 정치판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정치 복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해보고 대통령과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사주도 동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글자는 해라고 합니다. 돼지를 나타내고요. 이 진이라는 글자는 용을 뜻하고요. 요 글자는 축이라고 읽는데 소를 뜻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소띠라고 하죠. 자, 그럼 사주에서 띠에 해당하는 소가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태어난 날에 해당하는 돼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사주는 태어난 시간을 제외하고 본 거기 때문에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편관 혹은 정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해요.
사주팔자에서 궁합 얘기할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띠와 말띠랑 잘 맞다더라, 원숭이띠는 쥐띠랑 잘 맞다, 뭐 이런 것처럼 궁합을 얘기할 때 동물이 언급되죠. 아, 그럼 나랑 잘 맞는 동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 사주팔자에 해당하는 동물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 보시면 내 사주팔자를 보러 가지 않아도 쉽게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사주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궁합을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일지라는 칸을 보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밑에 칸 있죠? 여기를 일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사주에서 뜻하는 동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내가 어떤 동물에 해당하는지 띠는 많이들 아시는데, 사주에서는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띠, 동물이 아니라 태어난 생일에 해당하는 동물이 중요합니다. 이날의 동물에 해당하는 게 일지라는 글자다. 요건 TMI이긴 한데 저는 사주팔자의 일지가 원숭이거든요. 그래서 원숭이입니다. 그럼 궁합은 어떻게 보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사주의 일지에 해당하는 동물과 내가 궁합을 보고자 하는 사람의 일지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이 사주에서는 돼지와 사이가 좋은 동물이 일지에 있는 사람과는 궁합이 좋다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 사주랑 사이가 안 좋은 동물이 일지에 있는 사람과는 궁합이 좋지 않다라 볼 수 있겠죠. 이 돼지라는 동물과 대표적으로 잘 맞는 궁합은 쥐, 호랑이, 토끼가 있고요. 잘 맞지 않는 궁합은 뱀, 개, 용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용은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궁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사주의 일지가 뭐였죠? 용이었죠. 바로 용과 돼지라는 동물 조합은 사주에서 원진살 또는 귀문관살이라고 합니다. 원진살의 뜻은 결과적으로 서로 원수지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를 뜻하고요. 귀문관살이라는 뜻은 각자 바라는 이상이 다르므로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크게 줄 수 있는 관계, 눈엣 가시 같은 관계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밝히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이 선거를 이끌게 되면 좋은 그림이 그려지긴 어렵겠구나 싶었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유지하기는 나쁘지 않지만, 같이 이해관계가 엮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은 결과에 근접한 궁합이라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24년이 용의 해라고 했죠. 근데 이 선거를 치룬 4월이 용의 달이기도 합니다. 좀 소름 돋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사주로만 보자면 2월과 3월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다. 내 메시지가 대중들에게 강하게 꽂히는 시기였는데, 4월이 들어오는 강한 용의 기운이 본인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윤 대통령과의 궁합도 안 좋았으니 한동훈 위원장의 사주로 보면은 4월이 다가올수록 사면초가 그 자체였다라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관상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역학을 통해서 기륭화복을 점쳤던 관직인데, 저는 이번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을 보면서 이 선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사주가 매우 중요하구나, 총선 결과가 사주에도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신기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국힘이 총선에 대패했으니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 정치적 행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쉽게 정치판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주를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 방식, 기조 같은 게 정말 고스란히 사주대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한동훈 위원장의 사주, 그리고 그 사주로 보는 정치적인 미래 행보, 개인적으로 22대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정치인들을 사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거나 주제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주로 바라보는 사회와 사람들, 사바사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